자, 이번에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활발한 조국 민정수석의 SNS 활동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까요? 패널들 시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왕성하지요.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이제 그 자신의 SNS에 죽창가, 의병들의 노래죠. 이거를 올렸는데 한일 갈등 속에 이것을 올린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보다 먼저 일본에 대응하는 보도 자료를 SNS에 올려서 이게 기밀 유출한 것 아니냐,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 나왔고요. 최근 5일 동안 15건을 게시했는데 이거는 공무원 활동하면서 이렇게 SNS 올리는 것 너무 일하는 것도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전략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국익을 위해서 언행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관련된 녹취가 있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인 측면 표현보다는 우리 정부의 필요한 분야에서는 그런 의지를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양국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국이 다 모두 냉철하게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생각엔 정치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략가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네.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냉철하게. 네. 지금 이 지하 패권 전략 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건 한국의 재앙입니다. 네. 지금 우리 생존에 어떤 중대한 어떤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외교를 다변화하면서 어떤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세우고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을 가속화해서 이 한반도판 어떤 생존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배복질하고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가들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지금은 전략가가 나서야 된다. 정가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수석은 대통령의 이제 발언에 대한 의미를 좀 알리려는 의지에서 비롯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워낙에 사안이 엄중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여론전,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움직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처의 보도자료 이런 거를 좀 앞서 게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 부분에서 너무 이게 어떤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좀 부처와 이 어떤 서로의 조율 안 된 것들이 먼저 민정수석이 내보내는 그런 속에서 계속 논란을 촉발시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수도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거는 지금 대통령의 말에 대한 워딩에 대한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여론전을 좀 하려는 그런 의지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좀 야당에서 여러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성철 소장 생각은요? 저는 연극성 성격 장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좀 병적으로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인데요. 저런 병이 있습니까? 네,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저 입과 손가락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비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런 일이 반복되면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자꾸 저렇게 되면은 지금 저런 일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각을 앞두고 인사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인사검증의 1차 담당자가 민정수석인데 이분이 한가하게 드라마 보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참모로서 저렇게 일본에 축창을 찌르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페북을 올리면 일본에게 빌미를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 왜 한숨을 쉽니까? 네, 죽창가가 반일 항쟁이 아니고요. 예. 그 지역에
부패한 관료와 조정에 대한 반란이었었거든요. 예.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시였고 그걸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예. 어떻게 축창가가 계속해서 반외세 선동처럼 예. 동학농민혁명을 상당 부분 왜곡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잠깐 하나 네.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그러면은 반외세 선동이 아니고 네. 부패한 탐관 논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축창가를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수석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죽창가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그럼 엉뚱한 거를 올린 건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저런 죽창가를 올렸다라는 게 나는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지금 반일적 이 선동을 하고자 했다면 저건 주소가 영 잘못된 내용이고요. 현실적으로 저는 명확하게 좀 조국 수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건강한 발언과 내용들을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걸 방해하는데 우리 장 소장이 더 걱정했던 것처럼 조국 수석의 작은 페이스북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고 엉뚱하게 감정적으로 정쟁적으로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재를 제공한다면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일본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을 담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로 더 부적절한 SNS일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죽창가를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죽창가의 가사 내용을 보면 청송녹죽 쭉 이야기하면서 반란이 되어라 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반란이 되어라라는 것은 외국 정부에게 반란이 되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드라마 보고 마음이 울컥해서 올렸을까요? 아니 그건 저는 그 의도를 모르죠. 만약에 지금처럼 반일 항전을 선동하기 위해서 올렸다면 예. 죽창가라는 내용을 잘못 올린 거고 죽창가의 내용을 모르는 거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요. 왜 올렸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차주현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양무석 박사 생각이 같은데요. 조국 수석의 지금 SNS 관련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 1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 5월 달에 임명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SNS 활동을 거의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조국 수석이 자신이 느끼는 단상들을 올리면서 단순하게 그 개인의 단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현안의 모든 대책을 집중해야 될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국 수석의 이름을 갖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합시다. 워낙 어려운 한자가 예, 많이 앞에 나와서. 조국은 예. 조국 수석의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예, 조국 수석의 조국 사랑, 예. 나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조국발족, 예. 조국발족, 아주 조급한 국면에서 예. 고를 쪽 누군가 좀 아우르고 화합할 수 있는 국면으로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조국의 조국 사랑은 조국에서 조국으로. 아, 예. 아이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자, 사정욱 변호사. 저는 말하기 전에 일단 죽창가 있죠. 이건 한마디로 저는 일본을 의시항으로 봐요. 네. 동학의 두 가지 보국 안민, 척외 양이 외구를 일본을 반대하고 외국을 반대하는 이게 동학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반봉건 반외세. 따라서 저는 일본 의식 올리기 분명하고요. 자, 한마디로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말하면 오지랖이 이게 넓어도 너무 넓어요. 오지랖도 이게 지나치면 국정농단 됩니다. 본인이 이게 부통령입니까? 본인이 왕수석입니까? 모든 이게 분야 다 하는 자기가 총괄하는 게 왕수석이에요? 어떻게 모든 부처의 업무를 다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자제해야 돼요. 옛날에 이게 조선시대 세도정치 2인자 홍구경도 아니고 정말 이게 월권이 도를 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산자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른 공무원이 보도되기 전에 이게 누설했으면 민정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외교부부터 기밀 누설되면 전부 이게 공무원들 핸드폰 근거도 없이 이게 다 뺏어가지고 사생활까지 이게 다 수사했잖아요. 그럼 이게 조국 수석의 핸드폰은 누가 조사해야 됩니까? 본인이 보도되기 전에 산자부 걸 다 이게 알리는데
그럼 이게 유출경위 조사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게 자제해야 됩니다. 예. 자, 현근택 부대변인. 저는 뭐 죽창가 부분하고 이 보도자료 부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도 이제 조국 수석 페이스북을 가끔 보는데 보면 이 노래를 링크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본인의 예. 예를 들어서 뭐 비 오는 날 조용히 있다고 또 노래를 든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드라마를 보다가 마지막 노래 나온 거고 이 노래 사실은 뭐 운동권에서는 이미 알려진 노래였습니다. 동학농민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저도 이 지금 앞에 말씀분들처럼 보도자료를 먼저 올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 산업부 같은 데서는 어찌 보면 거기도 이제 공식 뭐 공보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역할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기자들이 그걸 보고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어떤 음악적인 취향하고 이 보도자료는 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보도자료는 사실은 산업부에서 나가는 게 맞고 기자들도 그걸 보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은 좀 제가 보기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예.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항상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끄는 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제가를 했지요. 그런데 조국 수석 과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궁금한데 정갑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당초에 뜻이 있으셨다면은 예. 저는 뭐 이런 문제로다가 기용을 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법무장관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한 특히나 이제 사법개혁이 지금 문재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을 누가 가장 적임자로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염두에 두셨다면은 뭐 여러 사안과 관계없이 계속 그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법무장관 기용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있죠.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검찰 개혁도 하지만은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최저 교수 고향이 부산이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법무장관 기용 가능성.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실 때 당시 그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임명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통령이 법무참모가 바로 법무장관 할 수 있느냐 상당히 반대를 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때 문재인 수석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지만 그 뒤에 그 2011년도인가요? 당시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민정수석이라고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생각에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법무참모라고 해서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 문제는 얼마만큼 업무에 적임자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마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과 신뢰를 봤을 때는 저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